방심위와 방통위 개혁을 위해 전현직 언론인들이 모여 방통위, 방심위 위원 구성 중 대통령 지명 몫을 삭제하는 개혁안을 제시했습니다. 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의 경우 여당 2인, 야당 2인, 여야 공동추천 1인으로 9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심의위는 여당 3인, 야당 3인, 여야 공동추천 3인으로 구성하자는 것입니다. 또한 낙하산 사장을 막고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방송 3법의 재추진도 제안했습니다. 이미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입니다. 언론인들이 제안한 내용처럼 반드시 필요한 방송 3법 재추진과 동시에 입틀막 윤 정권에서 언론의 입을 틀어막는 도구로 전락한 방심위와 방통위 또한 반드시 개혁되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무도한 방심위와 방통위 행태에 대한 거센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주시고 강력한 개혁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뉴스타파의 김만배 녹취록을 인용 보도한 방송사들에 내린 과징금 결정이 법원에서 잇따라 효력 정지됐습니다. 방심위가 지난해 11월 KBS, MBC, YTN, JTBC 보도 6건에 대해 긴급 심의를 진행해 총액 1억 4천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는데 모두 제동이 걸린 것입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방심위 과징금 처분은 방송사의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고 방송 내용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방심위의 심의 의결을 인정하지 않은 셈입니다. 이는 김유진 방심위원에 대한 해촉이 부당하다는 법원 결정에 이어 또다시 방심위가 정당한 근거 없이 무리한 행보를 하고 있음을 방증합니다. 이와 같이 현재 방심위의 심의 기능은 오히려 정치적 갈등을 확산시켜 법정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져야 멈추는 친정권적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방심위의 편파적 정치 심의를 끊어내지 않고는 방송 심의에 대한 불공정 논란은 계속될 것입니다. 실제로 여당은 윤 정부가 들어선 2022년에 무려 1369건의 민원을 제출했습니다. 이는 2019년 547건, 2021년 504건에 비해서 거의 3배 수준으로 급증한 것으로 주로 윤 정부의 비판적인 방송 프로그램들을 겨냥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방심위의 문제는 소위 6대3 자판기위원회라고 불리는 이유처럼 관행적으로 대통령 추천 3인과 여권 추천위원 3명, 야권 추천위원 3명으로 구성해 정부 여당 쪽 의사가 자동 채택될 수밖에 없는 의결 구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윤 정부는 6대3도 아닌 6대2의 기형적 방심위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선영 연세대 커뮤니케이션 대학원 개건 교수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야권 몫으로 추천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130일째 아무 이유 없이 임명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현 류일임 방심위원장의 경우는 도를 지나치게 넘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한 민원사주, 청부민원 의혹까지 불거져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마저도 무너져버린 상황입니다. 윤 정부 방심위의 더욱 심각한 문제는 최근 들어서 아예 방심위원 발언 자체를 제한하려는 규칙 개정까지 추진하려 한다는 점입니다. 사실상 류 위원장이 방심위를 독재화하려 한다는 비판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구체적으로 방심위는 소위원장과 위원장의 권한으로 위원 간 발언 시간을 균등하게 정할 수 있고 위원이 회의장에서 규칙을 위반해 회의장 질서를 어지럽히면 경고나 제지할 수 있으며 회의장이 소란해 질서를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는 회의를 중지하거나 폐회를 선포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을 신설하려고 합니다. 개정된 규칙은 소위원회와 전체 회의에 적용되는데 현재 류일임 방심위 위원장이 방송소위원장도 겸해서 맡고 있으며 통신소위원장은 여권추천 황성우 위원입니다. 결국 여권추천위원들의 권한을 강화하려는 셈인 것입니다. 이 방심위 기본규칙 개정 규칙안은 방심위 상임위원 회의를 거쳐 전체 회의에서 확정되는데 현재 방심위 상임위원은 여권추천 2인뿐이고 전체 회의 역시 여야 6대2 구조라 일방적인 의결이 가능합니다. 사실상 야권추천위원들의 발언을 제지하기 위한 술수가 담긴 개정인 것입니다. 이러한 규칙 개정 시도가 있기 훨씬 전인 2023년 12월부터 이미 류일임 위원장은 가족, 지인 등을 동원한 민원사주 의혹 제기 시 임의로 회의를 파행시켜 면피했습니다. 야권추천위원들이 방심위 공정성을 위해 해명해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하면 답변을 피하다 회의장을 나가버리는 시기였습니다. 이렇게 류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회의를 멈춘 채 당일 자정까지 버텼을 때 방심위 법무팀은 위원장이 회의 당일 자정까지 폐회를 선포하지 못한 때에는 회의가 자동으로 종료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을 들면서 안건이 자동 폐기된 것으로 본다는
어처구니 없는 해석을 내놨었습니다. 반발이 일어나자 방심위 법무팀은 따로 국회법이나 방통위 설치법 등 모두에서 입법례를 찾을 수 없었고 일부 지방의회 규칙과 헌법재판소에 유사한 판례가 있었다고 변명했습니다. 그래서 방심위원장의 회의 중지 권한을 강화시키는 이번 신설 규칙 조항들을 통해 보다 확실하게 방심위 법무팀의 해석 근거를 마련해 주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방심위 심의 의결 관련 소위원회 규칙도 기존 전원 찬성에서 3인 이하 찬성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소위 구성은 관행상 여야 3대2로 운영되는데 지금은 방송소위와 통신소위가 모두 여야 4대1로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전원 찬성이 아닌 3인 이하 찬성 의결 추진은 누가 봐도 한 명뿐인 야권위원을 입틀막하려는 의도가 뻔히 보이는 것 아닙니까? 그야말로 류일임 위원장의 독재의 길을 열어주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에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심위 지부는 3월 27일 성명을 내고 심의위원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제안하면서 편향된 일부 의견이 방심위 전체 의견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계약안이라며 다른 위원들에 대한 입틀막 조치를 상시적으로 제도화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방심위가 이 지경까지 이른 데는 방송통신위원회 책임도 큽니다. 방통위가 방심위의 불공정에 기름을 붓고 있기 때문입니다. 방통위는 3월 21일 2024년도 업무계획에서 방송사 제어가 재승인 때 허위, 기만, 왜곡 방송으로 심의 규정을 반복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감점 등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심위의 편파 심의에 발맞춰 방통위가 공정성 심사 운운하며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 제어가 재승인 대상은 YTN, 연합뉴스TV, 채널A, KBS1, MBC입니다. 본래 방통위는 대통령이 위원장 1인과 위원 1인으로 총 2인을 지명하며 여당이 1인, 야당이 2인을 추천해 정부 여당과 야당 비율 3대2의 5인 체제로 구성됩니다. 그런데 수개월째 윤 대통령 추천위원인 김웅일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뿐인 2인 체제로 파행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야 합의가 전혀 불가능한 구조 속에서 방심위와 방통위를 정부 여당의 방송 국가검열기구인 양 운영한다면 결국 겉으로만 논의하는 척 시간과 비용을 쓰면서 위원회 형태라고 우기는 건 아닙니까? 언론의 독립은커녕 언론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전락한 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이런 식의 기구들은 반드시 개혁해야만 합니다. 때마침 방심위와 방통위 개혁을 위해 전현직 언론인들이 모여 방통위, 방심위 위원 구성 중 대통령 지명 몫을 삭제하는 개혁안을 제시했습니다. 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의 경우 여당 2인, 야당 2인, 여야 공동 추천 1인으로 9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심의위는 여당 3인, 야당 3인, 여야 공동 추천 3인으로 구성하자는 것입니다. 또한 낙하산 사장을 맡고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방송 3법의 재추진도 제안했습니다. 이미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입니다. 언론인들이 제안한 내용처럼 반드시 필요한 방송 3법 재추진과 동시에 입틀만 윤 정권에서 언론의 입을 틀어막는 도구로 전락한 방심위와 방통위 또한 반드시 개혁되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무도한 방심위와 방통위 행태에 대한 거센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주시고 강력한 개혁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